조국 장관이 가족 비호를 위해 만든 제도에 첫 번째로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황제 소환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깝게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광화문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대규모 조국 반대 집회기는 뉴스 중간중간 계속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뉴스탑10 여기부터입니다. 정경심 교수 조금 전 8시간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조국 장관 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두고 참 말이 많았는데요. 결국엔 휴일인 오늘 비공개로 소환이 됐습니다. 정 교수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환 불응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언제든지 협력할 것입니다. 비공개 소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나 조 장관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김태현 변호사님. 마라톤 조사가 좀 예상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8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는 건 정 교수가 부인을 했다. 자주 계속해서 부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페이스북 글을 보면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취지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억울하다. 뭐 언론이 뭐 의혹을 뭐 사실인 양 보도한다 이런 거로 봐서 전반적으로 부인을 했을 거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수사 방식에 있어서 검찰이 사실은 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상은. 근데 첨이 꼬이니까 나중도 꼬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야간 조사하고 저녁에 조사하는 거는요. 피의자가 노하면 못 합니다, 강제로는. 예? 아니다, 이거 야간 조사 못 하겠습니다. 다음에 와서 또 할게요. 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거기다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프다니까. 건강세 이유라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6시 넘어서까지 저녁 조식 와서 합시다. 이렇게 강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집에 보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첫 스텝이 꼬이니까 두 번째가 계속 꼬인다고 말씀드렸냐면, 보세요. 이제까지 많은 이제 뭐 전직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뭐 재벌, 그리고 뭐 대형 사건에서 이 포토라인 쓴 전직 의원들 다 새벽까지 조사받고 끝 나왔어요, 새벽에. 왜 그랬을까요? 안 졸릴까요, 그 사람들은? 안 피곤할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 포토라인에 2번, 3번 서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 오늘 포토라인 섰을 때 정말 카메라 플래시 터지고 일종의 망신이라면 망신인데 나 한 번에 끝낼래. 그냥 새벽에 갈래. 나 이거 2번은 못하겠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는 어떤 형태로 오늘 비공개 소환이 됐어요. 그러면 내일 아마 제가 검찰이라면 내일 다시 소환할 거거든요. 내일 소환할 때도 공개할까요? 계속 비공개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2번이고 3번이고 나오는 거에 부담이 없어요, 정경심 교수는. 그렇다고 보면 시청자 여러분의 정경심 교수는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새벽까지 조사 받겠어요? 저 못하겠습니다. 아파요. 끊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후자죠. 다음에는 비공개 소환이 될 수 있습니까? 처음에 비공개인데 그 다음에 비공개지 뭐 두 번째 어떻게 공개를 해요. 그러니 검찰이 그 공개 비공개 여자 첫 스텝이 꼬였기 때문에 계속 꼬여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조수진 부장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까요? 오늘 개천적 휴일이잖아요. 휴일 아침 9시. 질문도 안 받았고 당연히 포토라인에 안 섰으니까 취재진의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있었던 범여권 대통령까지 나선 압박에 특혜 논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거는 특혜입니다. 예. 왜냐면요. 우선 휴일 오전에 벼락치기식으로 소환을 했어요. 소환이 됐습니다. 이 휴일은 기자들이 한 오전 11시 정도 출근을 합니다. 예. 그러면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휴일날이 원래 공휴일이에요. 그런데 휴일날 조사 받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수 진영을 비롯한 광화문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광화문 대규모 시위에 눈길이 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경심 씨 측에서는 오늘 나가고 싶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포토라인 패싱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인권이라든지 절제를 강조했거든요. 그거는 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서 인권도 없고 절제도 없다. 이렇게 검찰을 비판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개든 비공개든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으로 들어오는 게 정석이에요. 일정만 사전에 공개를 하지 않는 거지 비공개라는 게 이렇게 포토라인이라든지 기자들 접촉을 아예 차단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차량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은요 철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관이든 검사가 안에서 철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네, 이 의무가 없다는 거죠. 검찰 직원들에게는.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강요하는 것 이거 자체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이자 네. 특혜 소환이다. 그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과거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도 여러 번 피력했는데 오늘도 정경심 교수는 건강상을 이유로 8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압수수색 당시 통화하시면서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인륜의 문제이다라고 했던 정경심 교수가 오늘도 건강상의 이유로 일단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장혜식 평론가님. 공인이 아닌 거에 대해서도 예의가 참 많아서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그런데 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비공개 소환을 하는 것 여러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최순실 씨 역시도 공인이 아니었습니다만 포토라인에 서고 공개 소환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제가 지금 떠오르는 인물은 태강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입니다. 황제 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회장의 모친 같은 경우는 검찰에 소환됐을 당시에 나이가 이미 80이 넘은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의 정경심 교수보다 훨씬 더 고령의 건강에 안 좋은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실상 포토라인에 서면서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이러한 전례와 비추어 보면 갑작스럽게 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번째 건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조사, 지하 1층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도 지하 1층을 통해서 나갔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시비거리가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구나 이 소환 조사 바로 직전 주말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부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듯 연일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와 여당의 눈치 주기에 검찰이 나름대로 특혜성 배려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바는 공개냐 아니냐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비공개 조사가 이뤄짐으로 말미암아 앞서 김태현 변호사님 설명처럼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훨씬 더 여유로운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여러 차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다. 이런 점은 상당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법무부 훈령에 예외적인 규정이 있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웁니다.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사람. 국정농단 의혹에서의 정유라입니다. 정유라 씨.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최순실이나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어떤 국정농단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당시 나이가 49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토라인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들도 바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세웠다는 거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피고인이자 피의자입니다. 하나만 벌써 기소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모펀드 의혹만 하더라도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는 냄새가 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을 비껴갔다는 것. 이거는 특권을 발휘한 것으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정경심 씨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포토라인을 특권을 이용해서 서지 않은 사람들 모두 다 그 수사는 특검으로 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병우 민정수석이 포토라인을 피해갔다가 오히려 공분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 사건이 특검까지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광화문 모습 잠깐만 보고 다시 돌아올까요? 여전히 적지 않은 인원이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행진을 하고 있고요. 일부 집회 단체들은 장소를 청와대로 옮겨서 청와대에서 앞으로도 나아가는 과정에서 경찰과 지금 대추인이라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더 움직임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게 있으면 다시 현장을 연결하고 이제부터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을 이제 차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계신 전문가들께서 여러 가지 특혜 소환 논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들은 모두 포토라인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민이 보고 있는데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할 겁니까? 지금 신경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스스로 해주셨는데 지금 신경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세요. 한 말씀 하세요. 국민한테 저 신발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최순실 씨의 신발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최순실 씨 일단 차치하고나도 전직 대통령들도 사실 포토라인을 피해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 말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고 공통점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 전직 대통령과 재벌들은 어차피 얼굴 아는 사람이다. 네? 원래 정경심 교수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다. 그게 차이점인데 같은 점은 어쨌든 사건 자체에 대해서 온 국민이 대부분의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큰 사건이라는 점은 공통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은 저 부분들은 저도 이 어떻게 보면 여당과 청와대에 압박 아닌 압박, 제가 직접적인 압박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압박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행동에 검찰이 이제 비공개 소환을 결정을 한 건데 저는 윤석열 총장의 고민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공개했다가 지금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공개하면 뭐 난리도 아니고 아니겠습니까? 얼굴 다 나오고 예. 올라가서 나 지금 저 너무 기자들한테 시달려서 나 저 힘들어서 좀 못 받겠다. 보상 못 받겠다. 이러고 예를 들어서 뭐 좀 뭐 건강상이 아프다.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뭐 이래버리면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논란이 전체 수사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쓸데없는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사의 본질만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비공개 소환 결정한 걸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후에 수사를 중단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거 이거 예상 못했을까요? 제가 예상한 거? 아마 그것도 검찰 수뇌부에서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 내일 소환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오촌 조카 조 씨 그 사람이 이제 오늘 기소가 될 거예요. 한 저녁쯤에. 그러면 공소장이 언젠간 공개됩니다. 그 공소장에 공개돼서 조 씨의 변호인을 통해서 정경심 씨 쪽으로 넘어가는 거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사모펀드에 대한 것들은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마 다 못했을 거라고요. 예. 그러면 최소한 내일은 다시 불러서 내일 또 오전 9시에 불러서 한 6시까지는 최소한 조사를 해야죠. 그래야 검찰의 어떤 그 수사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경심 교수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이제 서울중앙지검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정경심 교수가 지하 엘리베이터에서 직행한 11층 특수 2부 조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수님 부장님 화면 같이 보시죠. 아까 잠깐 이 보안구역 철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 시청자분도 잘 모르는데 여기가 얼마나 경비가 사범한데요. 네, 우선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1부와 특수 2부의 조사실이 10층과 11층에 있습니다. 아하. 이 10층과 11층을 보안구역이라고 기자들이 부르는데요. 예. 그 이유는 10층과 11층은 큰 철문이 있습니다. 입구에. 그래서 이 철문 옆에는 인터폰이 있어요. 그래서 0번을 눌러서 저 누구누구인데 무엇 때문에 왔다. 그러면 그쪽에서 사전에 뭐 예약이 돼 있느냐.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도에 있는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철문이 있고 또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부와의 접촉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곳이죠. 그런데 이 특수 2부 조사실 어디서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2016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좀 친근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때도 특수 2부였거든요. 예. 그런데 철문 때문에
전혀 접근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바로 지금 나오는 저 사진, 한 신문에서 저 건물 높이와 비슷한 곳에서 망원 렌즈로 찍은 거예요. 기억이 나요. 네. 예. 그런데 저기에서 이제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 저 모습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샀죠. 누가 검사고 누가 조사를 받는 사람인지 그렇습니다. 헷갈렸었잖아요. 바로 저런 모습, 그리고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이 더해져서 결국 특검으로 갔습니다. 근데 특수 2부 얘기하니까 조수임 부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20여 년 전에 이 특수 2부에서 조사를 받았던 한 인물이 귀가할 때 대역을 썼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네. 1996년 6월인데요. 예. 이때 법무부 장관 부인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정희 씨죠. 예. 그런데 이 조사실도 특수 2부, 바로 11층 조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지하 주차장으로 철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지금 저 사진, 비슷한 인물을 연정희 씨처럼 꾸며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대단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저 집 앞에 있다가 연정희 씨인 줄 알고 저도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역. 그러니까 검찰청에 갈 때는 지하 주차장으로, 나올 때는 가케무샤, 다른 대역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저 당시 법무부 장관의 조사받을 때의 신분은 정경심 씨처럼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라 참고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참고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런 참고인 신분도 저런 모습이 바로 특혜를 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정경심 씨가 오늘의 사안을 잘 판단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특수 2부와 관련해서 예전 96년과 우병우 전 수석 사례까지 한번 차분히 짚어봤고요.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친 특수 2부 조사실에서 정 교수가 오늘 처음으로 마주친 사람은 아마 이광석 부부장일 겁니다. 그는 정경심 교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과 통화한 그 검사입니다. 장관은 이 행위가 인륜에 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인륜은 부인에게 전화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것까지가 인륜이고 검사 전화 바꾼 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공사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바꿔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 처가 순식간에 바꿔주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집안의 가장으로 또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의 남편으로 호소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압수수색 당시 전화했던 얘기 화면 보시면 일단 저희가 마라톤 조사를 예상하고 이 화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사가 끝났고요. 당시에는 조사 중이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 이인걸 변호사 전 특감반장도 이제 창과 방패로 대결하지만 특히 이광석 부부장 검사에 대한 얘기가 오늘 정경심 교수 소환과 참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광석 부부장 검사 같은 경우는 디도스 특검 등에서 활약했는데 이러한 특수통으로서의 면모 이전에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다름 아닌 이 조 장관과 통화를 한 그 당사자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연이 더욱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팀의 팀장이었으니까 상당히 껄끄러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광석 부부장 검사 입장에서는요, 조국 장관의 자택을 본인이 지휘해서 한번 진두지휘했습니다. 현장을 봤다는 것, 증거인멸의 여러 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떤 느낌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조국 장관과도 짧게나마 통화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증이 다른 검사들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좀 창가만패에 대해 좀 눈여겨볼 수 있고, 이 부장검사, 저는 고영건 특수위부 부장검사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 이분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이었는데 그때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를 중점적으로 파헤쳤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 사건의 맥을 보면 사모펀드나 웅동학원도 있지만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건 입시 의혹이잖아요. 지금 딸과 아들에 대한 여러 인턴 허위 경력이 아니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후에 평검사 시절에는 이전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특검에서도 파견을 나가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실 특검에 2번이나 차출되었던 특검 전문검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이만한 사람들을 지금 방어하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 14명의 변호인단을 선임했는데 대검 중수부와 특수통 출신들의 변호인을 선임했고요. 이 창가 방패 법정 싸움도 앞으로의 이 수사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그러한 대목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소환 얘기를 오늘 쭉 해봤는데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모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공직자니까 휴일에 쉬는 건 당연한데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와서 정치적 좀 시비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안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어서요. 개천절이니까 안 나왔겠죠. 휴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하 직원들 다 안 나오는데 저 장관이랑 총장이랑 나가서 과천이랑 저 서초도 뭐 하겠어요. 실제로 수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 정도로 해석하시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굳이 왜냐면 어떻게 보면 휴일이니까 출근하면 더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출근 안 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휴일날 출근하면 장관? 휴일인데 왜 출근했지? 부인이 오늘 조사받는다고 뭔가 장관실에서 뭐 하려는 거 아니야? 특히 윤 총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윤 총장 마찬가지고. 휴일인데 총장은 직접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 결과 나중에 보고받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저 총장까지 나가가지고 휴일날 나와서 있어?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원칙대로 그냥 집에서 쉰 거예요. 조국 장관 일가 의혹의 수사의 분수령은 아마도 정경심 교수의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깝게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발부가 되면 이제 조국패. 일단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패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된다. 앞으로 정경심 교수가 조수진 부장 한 번 더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구속 여부, 구속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받고 있는 의혹만 해도 혐의가 5개가 넘어요. 자, 우선 동양대 표창장 위조로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죠. 그리고 지금 또 추가로 조사받는 것, 피해자 신분인데 위조된 표창장을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한 혐의,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 방해입니다.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각종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게 서초동의 대부분의 견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증거인멸 우리가 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동양대에서 변장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하드를 바꿔 끼고 이런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청구도 되고 법원이 발부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한데 이 직후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조사를 하는가 저는 이것이 검찰의 최고 수사의 하이라이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비공개로 소환돼서 8시간 조사를 받고 돌아간 정경심 교수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준비했습니다.